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보장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25년도 성과 등은 책자로 가름하고 2026년도 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청도군 의회 분정 업무회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보장과 보관입니다. 평생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전종결 의장님, 박성권 부의장님, 김대희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윤리특별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평소 저희 평생보장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평생보장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 평생교육정책팀 분야입니다. 청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확산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장애인 친화형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장애 유형과 진로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업비 1억 원으로 직영 및 위탁을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교실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관 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마을학습센터 지정 운영 사업을 통하여 후계오면 25개 마을을 지정하여 마을 수요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강좌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후계오면 10개 마을을 지정하여 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한 5명 이상 교육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교육 강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0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근거리 학습 공간을 원하는 청도 국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천만 원으로 관내 유휴 공간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이 스스로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권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별도 운영하여 기초 환경을 원하는 국민에게 민간 위탁을 통한 사업비 5,500만 원으로 주 5회 매 오후 시간씩 5시간씩 초중고별 검정고시 시험 대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학습하는 마을 운영 사업은 사업비 1천만 원으로 9개 읍면 중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고유 문화 전통 마을 직접 활용 자원을 발굴 활용 추진하고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전문가 양성 후 직접 교육 현장으로 가는 배달 학습 강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민이 원하는 학습을 보다 가까이 맞춤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마을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은 금천, 매전, 이서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읍면 경로당 및 유휴시설에서 어르신 참여 유도를 통하여 마을 단위 학습 확산을 통한 모두가 참여하는 포용적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청도 평생학습 행복관 증축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은 행복관 1, 2층 글피 공간을 활용해 세미나실을 조성하고 3층에 강사 대기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40면 주차장이 협소하여 송북리 30번지에 주차장 100면을 추가 조성, 학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9천만 원으로 로컬 대학 30 사업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청도 평생학습 행복관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국민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과 자격증 과정을 통해 청도 국민의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반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확대로 학습 인프라와 콘텐츠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생애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사업비 2천으로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한글 교육과 디지털 생활 문해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키오스크, 스마트폰 활용 교육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마을 평생 교육 지도자 양성 지원 사업은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기초과정 20명, 심화과정 20명, 총 40명을 양성하여 마을 단위 학습, 평생 학습 인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026년에도 온라인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원어민 화상 외국어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 3억 1천으로 2025년부터 영어 외에도 일본어, 중국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편중도도 높습니다. 또한 청도 출신 대학생 기숙사 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 소외 계층, 청년, 고령층까지 전 세대가 균형 있게 학습 기회를 보장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 교육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청도 인적자원 개발학과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연 9천억만 원으로 글로컬 대학 30사업비로 추진됩니다.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활용 사업으로 2023년도 하양초를 시작으로 2025년도 강남초까지 2개소로 대상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4개소 더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도군 교육행정협의회를 장례적으로 개최해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어르신 정책팀 분야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평생교육 일자리 지원 확대로 어르신 맞춤형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누리 대학 2개소와 대학원 1개소를 운영하고 오누리 복지관 프로그램 및 노인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니어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공익활동형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사업에 사업비 107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2,262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활력을 높여가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품격 있는 어르신 복지 플랫폼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의 자립 기반 강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319개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복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보수, 청소, 방역, 안전점검, 화재보험 가입, 비상벨 설치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관내 319개소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행복 선생님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보 확인 및 상담, 안전점검, 여가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어르신들의 기념품 보장 및 건강 강화를 위하여 행복 경로당 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바탕으로 현재 연 15회에서 20회로 확대 추진하며 청도 시니어 클럽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과 식사 지원에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45억 원의 규모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돌봄 행복 100세 실현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독거 및 취약 어르신 2,245명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 인력을 투입하여 정기 방문,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통합 지원 및 종사자 복지 강화를 위해 관내 노인복지시설 72개소에 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급여명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종사자 수당과 복지 포인트 지원을 통해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13,650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장수 축하금 지원 및 언급한 안전 안심 서비스 무료 급식 건강음료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장 장려금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장리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여성 청소년 팀 분야입니다. 육아 지원 확대를 통한 양육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K보듬 6천 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6월부터 운영 시작한 24시 돌봄 어린이집인 청도 어린이집의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운영시간 조정, 급식 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26년부터는 보호자의 동의 아래 식사, 간식을 제공하는 등 운영의 활기를 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K보듬 6천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 실시 사업입니다. 청도 고소리에 추진 중인 지역 매입 임대주택 2층에 실내 놀이 기능을 강화한 키즈 카페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놀이와 돌봄이 결합된 가족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내 부모와 아동들의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 중심의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소 사업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2,800만 원으로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의 방학 기간 중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다솔과 아이세상 어린이집 2개소이며 식사, 독서, 놀이 등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단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불익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 기준 109가정의 총 207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도군 아포나이 병원 동원 서비스 운영 사업은 아동의 긴급 질병 발생 시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 5만 이하 군부 최초로 지난 8월부터 운영 시작하여 보호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사업들의 지속적인 홍보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청도 조성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입니다. 청도군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원이며 사업 위치는 구 청도사무소 부지에 추진 중인 생활혁신센터 2층 3층입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과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청도군 가족센터 운영에 활기를 더하고 청도의 더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수 있도록 가족센터 건립과 향후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 맞춤 지원을 통한 인재개발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 사업,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지급기 설치 등을 통해 청소년 주요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선도 보호와 건전생활지도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위생팀 분야입니다. 안전, 안심, 위생 서비스를 준비한 명품 먹거리 기반 강화입니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식품 적객업소의 적정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제조 유통 기반의 환경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명의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위촉 운영하여 식품 위생 공무원의 수거 검사, 지도, 검사 점검 등을 지원하고 시대의 흐름에 걸맞춘 식품 안전관리 정책 홍보를 통하여 우리 군의 명품 먹거리 문화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과 안심, 위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으로 외식업체 대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홍보를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청도군집을 통하여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먹거리 제공 및 우리군 생산 농산물 연계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청도군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과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2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터, 아동 양육시설 25개소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29개소를 합한 55개소입니다. 위생 영양관리가 어려운 50인 미만 급식소에 대하여 세계적인 표준식당 제공과 맞춤형 방문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와 어르신이 더 건강한 상생의 균형 도시 구축을 위한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청도형 식중독 예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원인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매년 새로운 식개소의 식품위생업소와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 급식시설 36개소에 대한 예방 컨설팅 및 위생관리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홍보 전담인력인 소통 전담 관리원 운영으로 사전 예방 방안을 철저히 기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의 최전선 핵심 역할을 감당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드림 스타트 팀 분야입니다.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동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예산 20억 5,700만 원으로 지원 사업은 크게 아동수당, 아동급식, 디딤 씨앗 통장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등 이용시설 5개소, 청도 산업의식 등 생활시설 2개소, 경북 가정밀당 지원센터 등 3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공적 급여 지원과 내실되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세심한 돌봄과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 드림 스타트 사업 운영 및 대상자 보호, 마을 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 지역 아동센터 지원 및 어린이날 기념 행사 지원,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건강검진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취약계층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0월에 청도 자연휴양림에서 부모 자녀 소통 프로그램, 체험활동, 부모교육 등 드림스타트 10가구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2024년 기금 조성 이후 현재 13억 1,700만 원 규모의 아동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동사업 추진을 통하여 아동복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상서지역 4호점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6년 하반기 시제할 계획입니다.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아동으로 운영 시간은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6시, 방학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본 사업으로 상세지역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K보듬 6천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 설치입니다. 청도 보수리 지역 매입 임대주택 3층에 설치 예정으로 임대주택 완공 후 리모델링을 통하여 연말 개소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24시 돌봄을 수행하면서 향후 24시간 돌봄 체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팀 분야입니다. 청도 금천 이서면의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여 주말 돌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주말 아동 돌봄 및 특화형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관내 화양, 강남, 각국, 북문 4개 독서 사랑방을 통하여 참여형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중심 독서 인프라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청도 홍보 실감면 동화 배포판 제작입니다. 25년 도비 1억 원 전액 지원으로 제작한 5면 실감형 동화 콘텐츠 달려라 바울을 1면형 배포판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200만 원으로 만들어진 배포판은 관광 마케팅 팀과 협업하여 청도군 관내 1면형 스크린 설치가 가능한 관광시설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동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청도를 알아가고 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저희 평생보장과 직원 일동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평생보장으로 행복한 청도 시절을 위하여 같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26년도 평생보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생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6년 업무 계획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많은 일이 많아서 그렇게 빨리 하신 거예요, 설명을? 성격이 좀 급하네요. 몸은 덩치크신데 말씀 빠르시네요. 아니,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참 평생 보장과가 여름에서 무덤까지 자책임지는 부서에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다채롭고 또 흥미로운 사업도 많이 입안된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청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확산 중에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응원하는 프로그램 사업이잖아요. 그 검정고시 시험을 보게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는 노인청이었던 것 같은데 젊은 학생들도 있나요? 지금 젊은 층들도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금액을 올렸고 그리고 강사님들도 지금 당초에 발표한 했을 때 대부분 국어 도덕 선생님 한 분하고 영어 선생님 한 분, 한국사 선생님 한 분. 아니 선생님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도 충족할 수 있도록. 아니 학생들도 많이 예, 검정고시 시험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정고시 시험을 보나요? 지금 보고 있는데 합격했는 거는 지금 어르신들 쪽입니다. 학생들은 합격자가 없고 예, 신청자가 지금 신청자는 이만큼 돼요? 한번 일단 중도에 포기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예, 예. 중도 포기를 했다고요? 예, 예. 왜냐하면 저
어떤 연유로 인해서 검정고시 시험 봐야 될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간에 제가 아는 몇 명의 애들도 저 시험 봐야 될 애들도 있거든요. 학업을 중단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 어르신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업의 인양성은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좀 더 필요할 텐데 좀 접근을 좀 해주십시오. 과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저는 검정고시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학생들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성을 띄고 좀 열어주십시오. 예, 그 본면하고 드림 스타트 팀의 그 취향과 결정을 살펴봐가지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한 2명 정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그 학생이 역량은 굉장히 뛰어난데 그 방향성이 물론 우리 청도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국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제도 그런 부분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저도 제 개인 소개입니다만 고등학교에 진학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하고 안 맞아서 이 학교 그 교육 과정이. 그래서 저도 검정고시를 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학급 제도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학생들한테 기회 좀 주십시오. 양쪽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학습하는 마을 운영 사업. 우리 마을 시집기, 우리 마을 힐링 티, 힐링 티 옷을 이렇게 하는 방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 마을 시집기, 우리 마을 이야기 부분 있잖아요. 작년에 재작년 했던 그 사업 이어가는 건가요? 예,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아예 계획을 잡아서? 예, 작년에는 본국 1, 2하고 합천 1을 했고 올해는 또 공을 통해 가지고 선정해서 하려고 하죠. 그 내용에 보니까 그 지역 얘기를 막 꺼내던데요, 그죠? 예, 지역의 역사를 꺼내고 했던 부분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제일 접근하기 좋은 게 주변에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옛날의 얘기를 보듬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사업이라서 되게 공적으로 봤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행복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증축, 지지 얼마 전에 또 증축하느냐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다채로운 그 교육 공간이 협소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대 맞춤형 평생 교육 확대, 교육 복지 강화에 대해서 좀 본연으로서 다시 제언을 좀 하겠습니다. 청도 출신 대학생 기숙사 지원 잘하고 계시던데요. 우리 그 공시도 빨리 하시고 그래서 행복 기숙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로 인해서 학업의 연장선에 그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거 받지 않기 위한 기숙사를 확대하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청도 출신 대학생 전체를 봤을 때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요? 얼마큼 필요합니까? 청도 출신 대학생.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기숙사로 한정하지 마시고 그 뭐라 그러죠? 아수비. 예. 하숙비, 원룸, 숙소. 숙소. 다 계속 불러보세요, 의원님들. 주거 안정비 지원. 그러니까 주거 안정비라 표현하겠네요. 어때요?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고등학교에 지금 올해 그 졸업하는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가 지금 41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 중에 대학 가능 인원을 뭐 300쪽으로 잡고 생각할 때 지금 저희들도 부서에서도 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생 주거 안정비를 지원해주는 단체가 지금 경기도 안성시가 있고 충남 청량군이 있고 전북 진안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기 안성과 충남 청량군 같은 경우는 주거 안정비 1회에 12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진북 전안군 같은 경우는 생활안정비로 매년 학기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형에는 그
안동, 구미, 김천, 영천, 상주, 영주시가 이 학기당 30만 원 이내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는 자체 내 대학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청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저희들도 이게 그게 과연 어떻게 타당성이 금액이 얼마쯤 나오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푸드트럭에 대한 우리가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상권을 살리자가 아니라 푸드트럭을 가져와서 뭐 유치를 많이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자가 아니라 실제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의 상권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 건데 푸드트럭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돈을 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하자는 게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의 규모에 맞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정말로 유동인구가 많다면 아까 부천 얘기도 하셨고 뭐 그분 얘기하셨지만은 서로 푸드트럭에서 서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맞는 것인가? 저는 우리가 상권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푸드트럭을 받자, 그래서 뭐 사람들을 유치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저는 우리 평생보장과나 다 열과에서 지역 상권들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레시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동인구에 대한 데이터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소비 트렌드에 대한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의회 전체 의견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과장님 좀 드리고 싶고, 그 방금 전에 푸드트럭 관련해서 요식업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110페이지에 우리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지 않습니까? 식품 위생 관련해서도 교육을 하고 안전 관리도 하시는데, 우리가 빅데이터 팀에서 매년 사고 있는 1억 3천만 원 들여서 매년 사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들을 보면 소비 트렌드라든지 유동인구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우리 그 상권을 운영하고 계시는 점주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하고 공부를 좀 하고, 몇 시에 어떤 곳에는 어떤 인원이 많고 이분들은 어떤 소비 트렌드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이러한 체계적인 자료가 조금은 교육 때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한번 빅데이터 팀이 만들어지고 제가 자료들을 받아보니까 유의미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실과소별로 조금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되는 자료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당부드리는 겁니다. 한번 반영해 봐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103페이지에 뭐 앞에 이승민 의원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만큼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자원 개발학과 관련해서 끝나고 나서 할 게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라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의회에서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방금 이승민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커리큘럼 안에서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학위 취득으로 만족할 것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드림 파크가 생기면 1,100명의 인력 창출 효과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어들 유수의 대학들을 보면 계약학과가 있죠. 어떤 데 들어가면 한양대 반도체공학과에 들어가면은 SK 하이닉스 데려가고 계약되어 있는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 사회에 있는 기업체나 산업체에다가 산업체하고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인적 자원개발학과를 졸업을 하고 나면 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가점을 준다든지 이분들의 취업이 조금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우리가 이 인적 자원개발학과 사업 자체에 포함이 되면 인적 자원개발학과가 더욱더 유의미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협의해 보시고 우리 인적 자연드림 파크 다 지어지고 나면서 그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연드림 파크에도 어떤 교육을 하면 이쪽에서 어떤 직책이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요청도 한번 해보시고 미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드림 파크 관련해서 기획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보장과에서도 한번 몇 번 접촉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인적 자원개발학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 주변에서 지원하고 싶고 입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정규교육을 받으면서도 충분히 대학까지 쉽게 갔었던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갈망들이 있으시다 하는 걸 많이 느꼈고, 더 나아가서 그게 앞에 말씀하신 그 다른 사업에 있는 우리 검정고시 부분에도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 보장과가 참 일을 제대로 하고 있고 좋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04페이지의 시니어 일자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2,262명으로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작년 대비 428명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세대는 좀 편하게 태어나서 좋은 사회를 그 제도를 누리고 좋은 세상에, 소위 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세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 들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노인복지 쪽 차원에서 보면 이분들이 나와서 아직까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고, 이분들이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떨쳐낼 수 있고, 우울증 예방에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 그 시니어 사업 설명회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확대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TO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게 올해만 이렇게 2,262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23년 대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네. 이 정도 지금 대비 뭐 가능한 인원을 확보하거나 네.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100페이지의 검정고시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것도 이승민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다 생각을 하거든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통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통계냐면 검정고시가 필요하신 분의 통계. 그러니까 정규교육을 다 이수하시지 못하셨던, 아니면 고등교육까지 이수하지 못하셨던 그런 그 통계가 있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데 좀 힘을 써야 되겠다는 앞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통계는 없으시죠, 과장님? 예, 지금 네. 우리가 이승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도 한 2분 정도의 10대도 있다고 하셨는데, 10대에서 몇 명이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지 못했는지에 대한 통계도 좀 있으면 좋겠고,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특히 40대, 50대, 60대 충분히 다 그런 통계들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게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과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때 볼 때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통 사람 설명하는 2배는 빠른 것 같아요. 되게 잘하고 똑똑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의원님들 또 궁금하다 말씀하셨고, 또 113페이지에 도란도란 마음껏 피우는 드림 스타트 가족 지원 사업에는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어디 국비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국비가 1,000만 원, 국비가 8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볼 때는 요 사업이 좀 괜찮은 사업 같은데, 보고 좀 저출산 시대에 또 적합하다고 생각해 보고요. 자녀 나이는 요거 몇 시에 합니까? 대상은 나이가 드림 스타트 가구 포함되는 가구에 가구에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가구 안 하고 뭐 2배로 내려가고 20가구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좀 사업 괜찮은 사업 같은데. 앞으로 군비를 좀 추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선발할 때도 그렇게 합니까? 예, 지금 예산이 또 배층비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뭐 돈을 큰 돈 아니니까 조금 더 얘가 2배로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예. 검토해보죠. 10월 중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에서 가능하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또 소통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체험도 하고 다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늘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이상입니다. 예.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백쪽에 지역 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제가 올 작년 연말에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저도 뜨개질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지금 우리 풍안 면에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 한 면에만 하는 겁니까? 1년에? 정권은 유해시설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한데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개면 읍면 중에 한 곳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올 같은 경우 작년에는 풍악에서 했습니다. 내년에 또 다른 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한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 군데 또는 두 군데인데 그 선정은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보고 검토를 하죠. 이게 이제 저희들 풍악에 하다 보니 야 시간이 너무 짧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탁도 했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역 주민이 이제 왜냐하면 여성회관에 일하다가 넘어와야 이제 시간을 맞춰서 와야 하는데 요거는 지역에서 하다 보니 간단한 그 시간에 또 오전에 일을 해놓고 오후에 4시부터 해서 해질 때까지 거기 앉아서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뜨개질도 하면서 뭐 서로의 소통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예산만 되면 한 몇 군데도 해서 이걸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그 2026년 기준이다 보니까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 매칭 비율로 맞춰서 협의에 선정을 했는 거고 도의 협의가 추가로 가능한 것 같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 지역 특화사업 예전에는 그 장애인청 해가지고 이 사업이 따로 같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사업이 별도로 2,000원으로 나오고 이거 따로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충족을 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거기 가서 같이 공유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만큼 야 우리가 멀리 가서는 못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서 또 이런 것도 하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쉬워하시는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의원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도에 가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지역에 뭐 학습이나 우리 배우면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많은 어르신 그 연세가 거의 70, 60 이 나이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자꾸 얘기하셔서 제가 과장님께 이제 부탁에 말씀을 드린 건데 요 신경 좀 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생보호장과에 질의하거나 이렇게 업무 보고 받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거론되는 게 우리 대학생 기숙사 지원에 관한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청도 출신 대학생이 다 혜택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한지가 몇 년이 계속 지나고 있어도 이게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전체적인 여론이 그렇게 가니까 과장님께서도 과에서 이 데이터를 제대로 한번 내보시고 과연 우리가 전체적인 기숙사비를 다 지원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더 추가되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한번 하시고 그 예산이 우리 지원될 만큼 장학금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 기숙사비를 전체적으로 다 청도 출신 학생이 혜택 볼 수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조금 한번 더 이 심도 있게 올해는 한번 예산을 자 살펴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아프나이 병원 동행 서비스 예,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조례를 발해서 실행된 사업이라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경상북도 모의소 앱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모의소 앱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도에서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전화 또는 뭐 방문이라든지 뭐 구두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쪽을 네. 없는 쪽을 지금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각 쪽에도 의외로 또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풍각 쪽에는 사실 돌봄이 없지 않습니까? 돌봄센터가 없죠. 네, 있어도 그렇고 풍각도 그렇고 사실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지역에도 진작에 조금 이런 돌봄센터를 하셔야 되는데 좀 약간 뭐 늦어나마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설치를 하셔가지고 우리 또 학부모들이 애들 돌보는데 좀 제대로 또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예, 김대영은 안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 가경교수 김영환 기자님 수고가 많으신데 다음에 이 촬영할 때에 어떻게 의자를 나야 되잖아. 과장님, 예. 이 청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사 여기 대해서 우리 가족센터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두 팀에 이렇게 몇 분 계시? 예, 정확한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여성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뭐 여러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경로당이라든지 뭐 보면 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가족센터 직원들을 통해서 한글교육 자격증을 몇 분이 이수를 했어. 지금 이 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 한글교육하면 눈높이 이런 것을 활용할 게 아니고 가족센터 직원들이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정상적인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교육을 하면 참 좋겠다. 또 그 자격증을 통해서 또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 일주일에 한 번 한글 교실 강좌를 한다든지 또 온누리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 할 때 정규 과목으로 몇 시간을 넣어서 이 외부 강사를 자꾸 부를 게 아니고 이 자격증 취득도 가족센터에서 몇 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시대 그러면 맞게끔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재 육성 교육협력 기반 강화에서 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또 와이프하고 상의를 해서 맞지 않습니까? 영남대 지역개발학과가 할 때 7급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듯이 이런데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는 가고 싶은데 정규 과정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적개발학과에 해서 정상적인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연드림파크에 취업을 또 그게 자연드림파크가 공기가 조금 길어서 애들이 4년째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조금 기간이 있으면 서울특별시의 뭐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해서 아이들을 잡아놔야 된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용이 700명이 된다, 800명이 된다 할 때 우리 청도군에 그만한 인력이 없으면 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놓고는 매지에서 들어온다, 출퇴근한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행정은 미래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 과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검정고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원래 총무과에 보니까 통계 연보를 작성을 하죠. 16개 항목에 대해서 통계 연보를 작성을 하는데 이 16개 항목이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학력, 초, 중, 고, 대 이런 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학력 수준이 있는지도 통계 연보상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뭐 국장님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묻죠. 너희 집이가 자가용 있나? 텔레비 있나? 냉장고 있나? 아버지 학교 어디 나왔노? 그래 가면 선생님이 묻죠. 예, 그러면 우리 총무과의 통계 연보에도 우리 청도군의 교육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 연보로. 그러면 10년 전보다 많이 올라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통계 연보를 작성할 때 이 시대 흐름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삽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덕연입니다. 존경하는 정동률 의장님, 박승곤 부의장님, 김태희 원영 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윤리특별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2026년도 군정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 재난 예방 및 위기관리 대응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강화입니다. 상황 전파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재난 대응 기관과 신속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따른 정기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8개 유형 자연재난과 17개 유형 사회재난 등에 대하여 청도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재난 대응 안전항목훈련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5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특별재난선포지역은 안전항공훈련 유형으로 1년도 풍수의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10월에 대형 화재에 대한 재난 대응 훈련을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5월 중 풍수의 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소방,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풍수의 재난 비상 주민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내용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기간을 정하여 노후 위험시설물을 선정하고 전문가와 합동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80개소이며 4월부터 6월까지 대상 시설과 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시스템을 통해 사후 관리하게 됩니다. 지정된 민원의 민간인 면허 소지자와 함께 민관이 합동으로 소관별 점검 대상 시설을 점검한 후 결과를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후 고위험 시설을 신규로 발굴하고 점검 대상 시설 주민 신청제 추진으로 주민 친화적 점검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자가 안전점검표 보급으로 민간 자율 안전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지정된 물놀이 관리지역
15개소 및 위험구역 1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토록 하고 전수조사 후 추가 선정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판 등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사고 발생 구역에 대한 안전표지판 정비 등 안전정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안전수칙 홍보 및 신속한 보고 대응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생활안전 지원을 통한 국민안전 개선입니다. 먼저 국민안전보험 확대 가입입니다. 사업비 7,400만 원의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도군민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지급 내역을 고려하여 보장 항목을 선정하게 되는데 2026년 보장 항목은 농기계 사고, 개물림, 화상 등 총 2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가드레일 등 추락 방지 시설 및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로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청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화재로 인해 거주주택에 피해를 입은 청도군민에게 피해 지원금이 연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청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소방서 화재 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 기준에 의거 피해를 구분하여 전소시 최대 1천만 원, 반소시 최대 500만 원, 부분소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과 동시에 빠른 일상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4페이지 민방위 자원관리 및 비상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입니다. 민방위대는 만 20세부터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편성됩니다. 2026년 1월 10일 기준으로 2026년 민방위대가 지역대 80대, 직장대 15대, 기술지원대 1대 구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회부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 2년차는 대면 집합교육 4시간, 3년차 이상은 사회부 교육을 실시합니다. 각각의 교육은 3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상반기 1회, 하반기 보충교육 2회로 시행되며 교육 대상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 교육하면 됩니다. 비상대비 대응훈련입니다. 훈련의 종류에는 민방위 훈련과 을지 연습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3월, 5월, 8월, 10월 연 4회 실시 예정으로 지진, 풍수해 등 지역 여건에 맞춘 지역 특성화 훈련과 주민 대피 훈련으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을지 연습은 매년 8월 중에 시행되며 도상 연습, 실제 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제7호 인력부대 2대대를 대상으로 예비군 지역대 운영, 교육훈련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공공단체 보조사업입니다. 하단부 제0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방지천 소하천 정비 사업과 옥방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상단부 하방지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천리 방지리 일원에 사업비 50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6년까지 3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하천 정비 1.45km와 교량 개체 8개소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과 계약이 완료되어 올해 3월 실착공 예정으로 12월 사업 완료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온막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온막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매선면 용산 이에 사업비 120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4년에서 28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하천 정비 3.9km와 교량 개체 10개소입니다. 현재 용역 공정률이 90%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원가 심사와 예산 감사가 완료되어 실시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어 2026년 2월 경상북도 사전 설계 검토 완료 예정이며 4월에는 총괄 및 1차 공사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위험요인 제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은 총 6개소 2,216억 원입니다. 전체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각북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8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9년까지 6년입니다. 청도촌 오산천으로 사업 위치는 각군명 드톤이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천정비 6.7km, 교량 18개소, 보호 및 낙차공 15개소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설계 용역 공정의 20%입니다. 이 사업은 25년 5월 농어촌 공사와 위스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6년도 상반기 중에 행안부 사전 설계 및 실시 설계 심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9월 경상북도 지방 건설 기술 심의를 득하고 내년도 2월 1차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7조 풍각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489억 9천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8년까지 7년입니다. 풍각천으로 사업 위치는 풍각면 봉지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천정비 5.12km, 교량 6개소, 보호 및 낙차공 2개소로 올해 3월 실착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년 6월 실시 설계에 대한 경상북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9월 설계 완료에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스탁 계약 체결 및 공사 발주가 있었으며 12월 공사 계약 및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3월 동정기 공사 일시중지 해제 및 재착공 계획입니다. 하단부 가금일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40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7년까지 7년입니다. 칠성천 청도천으로 사업 위치는 강남면 에리리에서 이서면 가금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지방 하천 정비 9.1km, 수하천 정비 2.4km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전체 공정의 1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4년 11월 조달청 공사 계약을 완료하고 12월 1차 공사 및 감리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25년 6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가 있었고 26년 1월 현재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분할 청약과 감정평가를 실시 중입니다. 2월까지 보상협의를 시행하고 3월에는 2차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253억 9천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6년까지 10년입니다. 대곡천으로 사업 위치는 화양읍 토평리에서 있으면 대곡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천정비 6.18km, 교량 11개소를 포함합니다. 공정률은 전체 공사 공정의 80%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은행정 구간과 7곡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4년 말에 은행정 구간인 4차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25년 3월 7곡 구간인 5차 공사가 발주 착공되었습니다. 올해 3월 7곡 상류 토평교가 있는 6차 공사를 발주 착공할 계획이며 올 연말에는 전체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동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372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 5년입니다. 동국천으로 사업 위치는 검천면 동곡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천정비 4.71km, 교량 4개소를 포함합니다. 공정률은 전체 공사 공정의 20%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4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년 3월 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과 착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행안부 사전 설계 심의 및 실시 설계 심의 계획이며 27년 2월까지 1차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상단부 소진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3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 5년입니다. 운문천으로 사업 위치는 운문면 어린이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천정비 2.16km, 교량 7개소를 포함합니다. 공정률은 설계 용역 공정의 20%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4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년 3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행안부 사전 설계 심의 및 실시 설계 심의하여 9월 경상북도 지방 건설 기술 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7년 2월 1차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여름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통합대책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호우시 마을 순찰대 운영, 사전 예찰 및 주민 대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살수차 4대, 쿨링포거 3개소, 무더위 쉼터 315개소를 운영하고 신속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방자재 구입, 구호 및 피해 수습 체계 구축, 풍수에 대비 교육 및 훈련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은 매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대설시 마을 순찰대 운영, 제설 지원 및 고륙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파 대비 물품 배부,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신속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발굴 및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마을 순찰대 운영입니다. 지역 지원과 수리에 밝은 마을 주민 중심으로 주민 사전 대피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 순찰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성원은 총 1,093명이며 이장,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마을 내 재난 상황 예찰, 초동 보고 등의 역할 수행과 위험 요인 및 징후 발견 시 읍면장과 협의 후 조치하고 마을 방송,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위험 사항을 알리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운영 사례로 24년에는 안전항구훈련에 참가하였고 25년은 풍수에 대비 주민 대피 훈련 참가 및 집중호우 시 마을 순찰을 통하여 자연재난 예방에 동참해 왔습니다. 하단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입니다. 사업 목적은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거나 내진 설계 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물을 파악하여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5억원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상 공공시설물 94개소 중 60개소에 대하여 내진 성능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예방중심의 중대재해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순회점검 실시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으로 연중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실과소 옥면의 공무직과 기관지를 대상으로 매월 순회점검을 합니다.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불안전한 상태 파악, 안전보건 표지판 부착 및 보호구 착용 등을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로환경 위험성 평가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클래스 기법으로 점검하거나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자체 점검하며 실과소 읍면 정부수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작업용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 작업 조건에 대한 평가, 유해 위험 기계 기구 확인, 아차사고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 컨설팅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보급 용역 위탁사업 담당자 및 수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컨설팅 여부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급 용역 위탁 사업 시 적격 수거업체 선정하는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하여 컨설팅 해주고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 및 개선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단부 중대 산업 시민재해 예방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실시되는 점검으로 점검 대상은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실과소 정부서 및 위탁사업 추진부서이며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해서는 군청사 외 67개소로 교량, 터널, 문화, 의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관리 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 개선 방안 마련을 포함합니다. 143페이지 365일 24시간 쉼없이 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운영 인력은 총 25명입니다. 관제요원 20명은 5인 4개조로 나누어 야간, 주간, 습관 3개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경찰관 1명과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CCTV 장애 최소화를 위한 유지보수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CCTV 현황입니다. 총 1,526대의 CCTV가 방범용, 산불 감시, 쓰레기 투기 등 목적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통합관제센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24시간 실시간 관제 체제 구축과 범죄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강화, 생활안전 중심의 주민 밀착형 관제로 안심환경 조성, CCTV 사각지대 해소 및 AI 기반 지능형 관제 고도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시간 관제 중 이상 상황 발견 시 관제 기관에 신고하여 최초 제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로당 비상벨 운영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영상 통화 후 119 출동을 요청하고 경찰 수사 협조를 위한 CCTV 영상 제공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른 크고 작은 성과들로 인해 표창 및 감사장 수여와 여러 건의 사건 사고 대응 실적이 있었습니다. 144페이지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먼저 안심 귀가그리 조성입니다. 사업비 8,900만 원의 도비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윤천 문화마을 거리 일대이고 사업 내용은 CCTV, 벽부 등 로고젝트 등 범죄 예방 시설 설치입니다. 야간 보행 안전성 확보 및 체감 치안 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범죄 취약지, 외진마을, 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24대 설치 예정입니다. 고화질 CCTV 및 야간 감시 기능이 탑재되어 범죄 예방, 주민 불안 해소 및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노후 방범용 CCTV 교체입니다. 사업비 1억 4천만 원으로 설치 후 7년 이상 경과된 CCTV 50대에 대한 교체 사업입니다. 개선 사항으로 화질 개선, 사각지대 해소, 야간 적외선 기능 강화를 통하여 범죄 대응력 향상과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견고한 안전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조만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일일절 발표. 국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목적은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하여 국민안전보험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사회안전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이 7,400만 원이네요. 네. 보험은 뭐 어디에 두셨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일반 보험을 들어도 비교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7,400만 원 대비 예. 뭐 하나생명이라든지 삼성생명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들 이 사회적인 이 보험은 당초에는 다 그 개인적인 보험회사들도 같이 들어왔는데 이 수지가 안 맞아서 지금은 거의 대다수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그 2024년의 경우에 저희들 보험을 내는 금액보다 수혜받은 게 293% 이렇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보니까 네. 7,400만 원 대비 인구 4만 대비 나누면 1인당 1,850원입니다. 보험료가 1인당. 이 실질적인 혜택이 가까요. 작년에 우리 읍면을 통해서 이 신청을 받죠, 과장님. 안전총각으로 바로 신청을 합니까? 사고가 나고 나면은? 아닙니다. 그 사고가 나면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는데 보험 개인 정보도 있고 이래서 그 보험 기관에다가 바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 작년에는 몇 명이 사고가 나서 신청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신청했는 인원은 저희들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는데 지급되는 인원은 20건에 5,100만 원 약. 제가 알기로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예. 사고에 안 나야 되지만은 예. 우리 반상회부라든지 청도군 우리 국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보험을 받는 분은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거 효율상해죠. 효율상해. 혜택이. 뭐 휴상에도 그렇죠. 대충 유리도 뭐 1,850원 안 되는데 뭐 크게 보험 혜택이 되겠습니까? 이거 사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신청이 50건 정도 신청이 됐는데 예. 그 보상 지급하는 건 한 20명 정도로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30명 같은 경우는 효율상의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사고, 경기 사고가 났다. 예. 팔을 삐었다. 기부스를 했다. 예. 이거 지급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보험료를 좀더 올리서라도 국민들 대상으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보험료를 올리서라도 국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중이 맞지 않나. 또 개인도 보험도 있습니다. 중복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중복 가능합니다. 중복 가능하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은 이런 예산은 많이 올리서라도 국민들 다 혜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한생 어떠십니까?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보험에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정된 예산으로 이 개인이 조금 더 강화하는 거는 몇십만 원 이렇게 차이지만 전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보험 수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하면 일단 1,850 우리 도민체진에 나가면 있잖아요. 예. 일회성 우리 보험도 이제 들잖아요. 그건 2,000원, 3,000원짜리 겁니다. 도민체진 나갈 때 혹시 다시 수가 있잖아요. 그 일주일 기간에 1,800, 2,000원, 3,000원이 든단 말입니다. 그 다시 했더니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국민 대상에서 1,850원 같으면 무슨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수지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자신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 다시 했을 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구하시고 또 검토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 혜택과 보험에 수반되는 예산을 비교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사입니다. 예, 김규봉 또 질의하시려고 계십니까? 박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5가지인데 제가 방금 전에 중요한 김규봉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안전보험이 생각보다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협소한 보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네. 누구나 좋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대비한 거라 봤을 때 저희들이 관에서 국민들한테 이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는 사망이나 상해 후유 장애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는데 이게 예산이 제한되고 예산이 뭐 무한정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뭐 계속 네. 반복되는 말인데 네. 예산과 효율성을 한번 비교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그 예산과 효율성은 조금은 좀 폭넓게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농기계 사고는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농기구 사고는 없죠. 그래서 이서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은 그 전정을 하시다가 전지가위, 전동가위에 손가락이 절단되셨거든요. 여기도 뭐 장애가 남았지만 지원이 안 된다 했었고 지난해. 그다음에 지난해 연말에 고수 모리에서는 빙판길에 넘어지신 어머니 한 분이 앞에 이빨이 9개가 다 떨어졌는데 또 보장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전거 상해나 농기계 사고는 있는데 여기 다른 부분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험을 만들어 파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 상품이라지 않습니까? 상품이 협소하면 협소할수록 사실 금액도 줄겠지만은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게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 24개 항목에 대해서 더 추가할 것은 없는지 뺄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달에 인사가 나가지고 지금 저희도 지금 업무에 업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뒤에 한번 보시죠, 과장님. CCTV와 기둥과 가로등과 양쪽 CCTV를 이렇게 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태양광 패널을 달았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 지나갈 때 농에서 그 녹화하는 CCTV거든요. 이게 마을 회관하고 연결하고 할 수 있는데 운문 면장께서 이거를 도입을 하셨어요. 시범 사업으로. 근데 감응형 센서가 달려있는 거고 사람도 지나가면 또 불도 켜지고 CCTV도 사람 지나가면은 감지를 해서 녹화가 시작되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관리비가 굉장히 절감되고 그리고 설치비도 좀 많이 절감될 수 있는 CCTV 한 대 가로등 하나 달면 지금 우리가 그 시설하면 1,000만 원 좀 드는데 요거는 4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네, 그 요런 것들을 그 마을별로 조금 관제가 필요한 마을 관제, 그러니까 마을 회관과 연동이 되어 있는 이런 마을 관제에는 이런 것들 CCTV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문에 이렇게 했다길래 저는 사실 그 산서에도 많이 이렇게 좀 가져가서 좀 달고 싶거든요. 우리 의원님도 다 같은 마음이시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러니까 가로등 세우는 기둥에 CCTV도 달고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걸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총괄과가 우리 군에서 가장 저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사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안전총괄과고 그만큼 또 마음적으로 얻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존경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안전총괄과가 무엇보다 제우선 가치를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생명을 지켜가는데 앞장서 주시는 과가 되시기를 2026년도에 또 우뚝 솟는 과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고 나서 뭐 어쩔 겁니까? 해체시키고 저주에 전신주에 가로등 못 달게 하면 그거 세금 많이 받아 있어. 맞다, 이거 세금 받아도 되죠. 전신주 우리 군 땅에 그 심는데 협조하면 세금 많이 받아야지. 군부지급은 부지 예. 땅 임대를 받아요. 그런 거 파악해서 슬기롭게 잘 그 대처해야 되죠. 공설비만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도 금액 절감 차원에서 그런 거 해야 되지. 내몰라라 하지 말고. 왜 못 들려? 삽불 나는데. 예, 충족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